올해 초 발생한 미국 LA 산불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초대형 산불로 이어진 역대급 재난이었습니다. 비는 뭐 아예 오지 않았고요. 그래도 지금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웬만한 나뭇가지들은 약간의 그 화기만 있으면 불이 바로 옮겨 붙는 그런 기후가 돼 있죠, 지금. 예. 과거 39년 분석 자료 중 세 번째로 위험하다고 확인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부산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들이 39년에 대비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가속화하면서 특정 지역, 특정 시기에 발생하던 국내 산불의 특성도 변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꽃이 피면 산불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 2월 27일 기준 강원도, 경상도 대부분 지역에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상황. PD 리포트 이슈본에서 갈수록 대형화 연중화되는 산불에 맞서 첨단 과학 기술을 접목하고 진화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년) 내내 온화한 날씨로 미국에서도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히는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하지만 올해 초 발생한 산불은 이곳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Its fire is the first and biggest of multiple fires that have been raging around Los Angeles for 2 days. Basically, the fire started coming from down the mountain. We noticed it moving pretty quickly, so we did start evacuating everybody. 주민들이 대피하자 남겨진 빈집과 상점을 노리는 약탈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The fact that anyone takes advantage of anyone who's been victimized already. 소방당국이 진압에 안간 힘을 썼지만 LA를 뒤흔든 대형 산불은 3주가 넘게 계속됐습니다. 추정되는 손실액은 최대 1,640억 달러, 우리 돈 23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인 1월에 LA에서 이런 대형 산불이 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은 대표적인 지중해성 기후 지역입니다. 즉 여름철에는 고온 건조하고 겨울철에는 온난 다습한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겨울은 달랐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닥치면서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건데요. 여기에 산타아나라고 불리는 지역적 강풍은 산불의 확산을 부채질했습니다. 해당 산불이 160km, 시속 160km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실제 저희 태풍이요, 거의 한 61km 정도입니다. 최대 시속이요. 그럼 이 산불이 난 상태에서 산타아나 같은 고온 건조한 바람까지 불게 되면 확산을 좀 걷잡을 수 없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건조한 겨울에다 강력한 바람은 먼 나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곳 산촌 마을의 나뭇가지는 만지면 바스러질 것처럼 잔뜩 메말라 있습니다. 손만 잡으면 바로 부서지는 어떤 그런 형편이 돼 있어서 30년째 이 지역을 지키고 있는 여광웅 이장은 올겨울만큼 비를 구경하기 힘들었던 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비는 뭐 아예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날씨나 그런 예보 같은 거를 봤을 때도 여기가 건조특보 상황인 어떤 그런 지역이 돼 있고요.
실제로 올겨울 강원 영동과 경상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강수량은 지난 10년 동안 평균치에 한참을 못 미쳤습니다. 무쇠달 마을이 위치한 경북 영주의 경우 몇 차례 눈이 내리긴 했지만 해갈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아직 눈이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웬만한 나뭇가지들은 약간의 그 화기만 있으면 불이 바로 옮겨 붙는 그런 기후가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메마른 상태로 봄이 되면 우려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강원 영동 일대에는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진 바람인 양간 지풍이 부는데 빠른 속도의 양간 지풍이 불게 되면 이 일대는 산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대형 산불을 겪은 캘리포니아의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산림재난 예측분석센터가 올해 1월 이 지역의 산불 위험 지수를 높음으로 예측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보시면요, 강원, 경상 일부 지역이 이렇게 붉은색,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 30년 대비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통계를 내봤더니 평년보다 배 이상 높았습니다. 장기 예측 결과와 실제 발생 결과가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LA와 같은 대형 피해는 없었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3월 전국의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음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39년 분석 자료 중 세 번째로 위험하다고 확인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부산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들이 39년에 대비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이 가속화하면서 국내 산불의 양상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산림당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형 모니터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화면에는 전국에서 일어난 산불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이곳은 전국의 산불 상황을 파악해 진두지휘하는 중앙산림재난 상황실입니다. 지금 예년에 비해서 지금 산불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현재까지 산불이 한 68건 정도 났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하면 거의 2배 정도로 많습니다. 취재가 계속되는 중에도 경보음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재난 상황실은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근데 지금 경보음이 또 지금 산불 의심 신고가 들어온 곳입니다. 아, 그래요? 예.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들어온 산불 의심 신고. 그 즉시 해당 지자체에 산불 발생 여부의 판단을 요청합니다. 예, 포천시청이죠. 지금 현재 창수구 산불 난 거 그 산불 왠지 그 현장 확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산불일 경우 상황실과 지자체가 공동 대응을 시작하는데 이때 그 토대가 되는 것이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산불이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된다 그러면 그리고 이게 지금 1시간 후에 진행 방향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1시간 반 후에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확산 방향과 강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그 확산 정도에 맞춰서 장비나 인력을 추가로 언제 투입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산불이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된다 그러면 헬기나 뭐 이런 장비들 투입이 더 빨리 즉각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용한 것은 그 산불 확산 방향에 민가나 마을이 있을 경우에 만에 하나 인명 피해를 우려가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인명을 대피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강원 고성 산불은 예측 시스템을 통해 피해를 줄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당시 고성 지역은 한 해 전인 2019년에도 산불이 났었는데요. 연이은 두 산불은 위치와 발생 시간, 바람 등의 조건이 비슷했음에도 피해 면에선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업그레이드한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은 대형 산불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진화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적인 신기술이 되었습니다. 이곳 산림재난 상황실은 4조 2교대 운영으로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데요.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건 근래 들어서 산불의 양상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지나고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과 3분 만에 산 중턱까지 불길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는데요. 급기야 인접한 지역인 삼척까지 번집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그 상황은 밤 되면 매캐한 냄새 때문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목도 아팠고 눈도 떨지 못할 정도로. 지난 2022년 발생한 동해안 산불 당시 헬기 800여 대와 진화 인력 7만여 명이 투입됐지만 험준한 지형과 강풍 탓에 진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울진, 한울, 원전, 또 LNG, 가스기지 등 국가 주간 시설과 또 인구 밀집지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설물과 민가 보호에 우선 주력하였습니다. 불길은 장장 9일간 이어졌고 불에 타 소실된 2만 900여 헥타르는 축구장 3만 개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이렇게 산림 피해 면적이 방대한 경우 대형 산불이란 이름이 붙는데요. 2010년대엔 연간 1.3건에 불과하던 국내 대형 산불이 10년 만에 4배가량 급증했습니다. 기후 위기로 산불의 덩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겁니다. 기후변화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기온은 상승을 하고 그리고 많은 양의 강수가 특정 기간에 집중이 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이렇게 더욱더 건조해지는 극단적인 기후가 이런 산불 발생 위험을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후변화는 산불이 발생하는 지역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산불에 취약한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인데요. 지난 30년간 대형 산불 중에 절반가량이 강원 동해안 근처에서 발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을 전환점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던 내륙 지역에서도 큰 불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대형 산불로 안전한 지대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역시 어떤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산불 발생 일수에도 변화가 감지되는데 이제는 봄, 가을에 집중했다 사라지는 게 아닌 일상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가구 산불 걱정에 노심초사하던 산림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아카시아 나무꽃이 피면 더 이상 산불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도 지금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주 상시 어떤 지역을 계절을 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산불의 양상이 이전과는 달라지자 예방과 진화 대책도 그에 맞춰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충북 박달산 인근에서 포착된 뿌연 연기. 지금 저게 연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산불 감시 카메라에 연결된 인공지능이 곧바로 연기를 감지합니다.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잡았죠.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잡았어요. 이렇게 연기를 바로 잡고. 동시에 상황관제 요원에게 자동으로 알람이 전달됩니다. 연기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알람 소리인가요? 네, 지금 알람 소리고요. 영동 박달산 연기 발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현장 위치하고 현장 사진을 저희한테 전송. 과거의 산불 감시는 주로 사람의 눈에 의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인공지능 연기 감지 시스템의 도입으로 산불 탐지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산불 연기는 아닌가요? 예, 이거는 이제 공장 굴뚝 연기로 이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반복되면은 요거는 산불이 아니다라고 얘한테 저희가 뭐 필터 등록을 하든지 데이터에서 딥러닝을 시키면 제가 다음에는 이걸 잡지 않죠. 만일 실시간으로 감지된 연기가 실제 산불로 확인되면 즉시 진화대를 투입하게 되는데요. 예, 여기 도 산불 상황실인데요. 제천시 송악면 무도리산 18-5번지 현장 확인 부탁드리고 산불 전문 진화대 파견하셔서 즉시 진화 조치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의 탐지와 상황실의 신속한 대처, 그리고 산불 진화대의 기민한 대응으로 대형 산불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무도리 같은 경우가 14시 52분에 신고 접수가 됐고, 예. 그 산불 진화가 된 거는 이후 언제인가요? 산불 진화는 저희 시스템 처리상의 시간은 16시 40분 주불이 진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시간이 채 안 걸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산불 징후를 실시간 감지하는 정보통신 기술 체계는 올해 더욱 확대됩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장비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에 기여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는 초대형 헬기입니다. 우리나라 그 산림 면적이 한 63% 정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사가 급경사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상 인력이 현장에 좀 많이 접근이 어려다 보니까 산림청 헬기를 신속히 투입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에는 크게 두 기관의 헬기가 동원되고 있는데요. 이 중 70% 이상이 소형급인 지자체 헬기에 비해서 산림청은 3,000리터 이상의 물을 실을 수 있는 중대형 헬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 헬기인 S-64는 담수량이 8,000리터에 달해 대형 산불이나 담수지가 부족한 섬 도서 지역 산불 진화에 효과적인 기종으로 평가됩니다. 산림청은 올해 S-64급 이상의 대형 헬기를 추가로 확충해 공중 진화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담수량 10,000리터, 그러니까 10톤에 해당되는 대형 헬기를 확충하도록 하고, 이동식 저수조 한 대를 운영을 하면 그 산불 진화 현장에 헬기 2대 내지 3대를 띄우는 거와 같은 그런 담수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늘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의 진화 역량도 한층 높아집니다. 도로를 달리는 거대한 차량, 험준한 산악 지형까지 거침없이 주파한다는 고성능 산불 진화차입니다. 바퀴 크기도 아까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던데 일반 진화 차량보다 훨씬 큰 거죠? 맞습니다. 일반 진화 차량 바퀴보다 한 약 4배 정도 큽니다. 왜 고성능이란 이름이 붙었나 봤더니 일단 물탱크 용량부터 기존 진화차에 비해 월등히 큽니다. 실제 진화하실 때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산불은 일반 화재보다 넓은 규모로 펴지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과 많은 양의 물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분당 250리터에 달하는 물을 뿜어낼 수 있는데
이 역시 기존 산불 진화 차량의 4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산불은 물을 이용하여 직접 진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요.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의 경우 담수 용량이 일반 차량의 5배가 되고 고압 펌프를 활용하여 더 멀리 더 많은 양의 물을 방수할 수 있어서 대형 산불 등 하세가 큰 산불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이 차량이 멈춘 뒤에 물을 뿜어내는 일반 소방 차량과 달리 주행 중에도 방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화재가 난 산 중턱까지 가는 길에 불을 만날 경우 한층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차체 상부, 하부, 그리고 좌우로 양사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지역을 통과할 때 차량이나 이제 인력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응해 공중과 지상에서의 입체적인 진화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장비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 도입 중인 산불 진화를 위한 착용형 로봇이 대표적입니다. 근력 보조 장치라고 보면 될까요? 네.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 허리의 근력을 보조해주는 장치이고요. 반복된 동작을 하거나 예를 들면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구부정한 자세에서 오랫동안 같은 일을 오랫동안 할 때 그럴 때 드는 힘을 보조해주는 그런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20kg 정도 되는 물병을 들어봤습니다. 힘드네. 이번에는 착용형 로봇을 입은 후 같은 동작을 반복해 보았습니다. 앞서 테스트를 한 직후임에도 동작에 훨씬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근력에 많은 도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자세에 따라서 네네. 지원해주는 힘이 약간 차이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비탈지거나 이런 데서 내 몸이 더 낮아질 때 네. 그때 더 큰 힘이 이제 어시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더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큰 힘으로 조금 더 큰 힘으로 도움이 돼요. 확실히 그러네요. 경사진 면에서 이제 산불 진화를 하시니까 실험 결과에 의하면 착용형 로봇을 입는 경우에 허리와 대퇴부 근육은 최대 39%가 강화되고 근 피로도는 43%나 낮아졌습니다. 비교적 강수량이 많았던 지난해 산불 발생 건수가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던 건 기후적인 원인도 있었지만 이렇게 산불 발생에 대비해 다방면으로 대응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의 2번째 원인을 차지하는 소각 행위를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볕단인데요. 이제 이게 농사 지어서 이놈을 모았다가 다시 이걸 가지고 썩혀서 농토에 다시 내려고 이렇게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마당 한쪽을 차지한 볕단 더미들. 이런 영농 부산물들은 부피가 크고 버릴 곳도 마땅치 않아서 처치 곤란입니다. 자기가 농사 짓는 거는 자기 책임하에 부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다들 노인네들이라 힘든 점도 있는데 지금 정부 방침이 절대로 소각은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그 모았다가 썩혀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일부 농가에선 여전히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불법이지만 당장 농경지를 정리해야만 하는 탓입니다. 이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는 봄철 산불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는데 얼마나 빈번한가 봤더니 산불 10건 중 3건이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농진청, 산림청과 같이 우리 농촌에 어르신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영농 부산물이 나오거든요. 뭐
때나 고추 때, 깨 때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수거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거를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태우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씨가 바로 인접해서 산으로 튀다 보니까 산불로 번지는 게 거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소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파쇄입니다. 부산물을 태우는 대신 파쇄기로 잘게 부수면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낮출 수 있는데요. 잘게 분쇄하고 남은 부산물은 퇴비로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쇄한 장소에다 이렇게 밭 같은 데다가나 농지 같은 데 넣으면 바로 그걸 밑거름이 되니까요. 그럼 별도의 가공 없이 바로 퇴비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파쇄한 거니까 가루가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바로 퇴비가 됩니다. 실제로 산불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산림당국이 파쇄를 적극 유도한 지난해 소각에 의한 산불은 10년 평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서 올해 총 영농 부산물 20만 톤 중 1분기에 65%에 해당되는 13만 톤을 집중 파쇄해서 산불 원인을 차단해야 합니다. 한 해 평균 발생하는 산불은 600여 건. 해마다 여의도 면적 14배의 산림이 불에 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숲을 다시 복구하려면 무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이 더 자주, 더 크게 나는 걸 100% 되돌릴 수는 없다고 해도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철저한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치명적 재난 산불. 이를 막을 최고의 방패는 예도 지금도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입니다.